네, 반도체 시장 정리하고 오셨습니다. 이제 주도주 투자로 이어가 보시죠. 개장하고는 33분 정도 지나 있는데요. 현 시점 일단 미증시에서의 금리 인하 결정을 확인하고 미증시는 상승 마감해줬지만 오라클의 시간의 급락은 약간 아쉽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양시장 모두 지금까지 상승불 잘 켜주고 있는데요. 앞서 짚어주신 것처럼 내일은 바로 브로드컴의 실적을 또 확인을 해봐야겠죠. 일단 지금 장 초반을 확인해보면 수급도 그렇고 장의 분위기를 봤을 때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있으면서도 약간의 눈치 보는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까지 버텨낼 수 있는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봐야 할지 이분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 한번 바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로는 로봇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10일 어제죠. 업계에 따르면 삼성부터 LG까지 대기업들이 각종 로봇 기업 인수 그리고 지분 투자 등을 비롯해서 휴머노이드 액추에이터 기술 역량을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액추에이터라고 하면 이런 관절 그리고 근육처럼 로봇에 정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요소들이죠. 최근 흐름을 생각해봤을 때는 SBB테크 급등했던 흐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일단 오늘 로봇주의 흐름을 보면 전체적으로 혼조세를 오가고 있는 가운데 장 완전 초반 대비해서는 약간은 반등 시도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함께 고개 들어주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현대차는 오늘 약간 눌리고 있습니다. 오늘 로봇 관련해서 어떤 얘기 좀 해볼까요? 오늘 장 시작하면서 다들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바이오 갈까? 그러니까요. 반도체 갈까? 로봇 갈까? 뭐가 갈까? 예, 맞습니다. 네. 이게 사실 중심점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이슈 자체는 크게 바뀌지 않고 매크로적인 이슈가 지금 어느 정도 해소된 채로 넘어왔기 때문에 기존에 남아 있었던 재료성들 그리고 시장의 기대치들이 여실히 그냥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엎치락 뒤치락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요. 떨어지는 종목이 있는 그런 변동성이 있는 장세가 그대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장 초반에 하락세가 나왔지만 빠르게 돌려 올린 섹터라고 하면은 그게 바로 로봇주이기 때문에 오늘 로봇주를 좀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하고자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이번 달 중에서 가장 기대치가 높은 게 코스닥 정책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죠. 네. 활성화 정책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코스닥 내 시가총액 상위 종목 그리고 섹터를 세분화하자면은 2차 전지, 바이오, 로봇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자, 지금부터 이제 로봇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입과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중 같은 경우에는 항공 쪽에서 수화물 움직이는 데 있죠. 네. 그거 원래 사람이 했었잖아요. 맞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캐리어 막 이렇게 던진다고 네, 막 요목하고 그런 사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또 로봇을 도입한다라는 소식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에 대해서 수혜주라고 한다면은 클로봇이에요. 클로봇 내지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국가 기조 정책으로 인해서 국산화로 또 돌리겠다. 특히나 이 액추에이터나 부품들 같은 경우에 왜 강세를 더 보였었냐? 대부분의 생산 비중이 높은 국가가 어디였느냐? 이것도 중국이에요. 테슬라도 보시면은 올해 초에 10월 달 내에서 이 액추에이터나 아니면 구동 부품계에 대해서 대량 주문을 넣었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이때 당시에 그때 뭐라고 했었냐면은 중국산 부품이라고 했었어요. 자, 그런데 아직 미국과 중국이 지금 무역 분쟁과 관련돼서 휴전이라는 1년이라는 기간을 가져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죠. 탈중국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액추에이터 그리고 구동계 종목들이 계속해서 탈중국 반사 수혜를 받는다는 형태로 아직도 강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액추에이터로 올라갔었던 종목군들이 저희가 좀 담아놨었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우린 PTS도 한번 좀 돌아가 볼게요. 네, 우린 PTS 바로 얼마 전에 수익률 100% 넘은 종목으로 한번 짚었었는데 오늘은 또 어떤 흐름 보이고 있나요? 액추에이터 대장주로 얘기를 했었을 때 뭐 로봇주들 여러 로봇이 있겠고 SPG가 지금 투자 경고가 들어갔기 때문에 네. 일부 다른 덜 올라온 로봇주들 쪽으로 좀 순환매가 좀 올라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등주 SPG 이어서 뭐 우린 PTS, SBB테크 그리고 한라 이쪽까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우린 PTS 5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했지만 빠르게 아래꼬리 달고 있기 때문에 전일 종가 위로 좀 안착하는 모습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토록 탈중국세 쪽으로 가는 종목들이 좀 강하다는 점, 요 포인트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대형주 쪽으로 좀 볼게요.
자, 이쪽들이 강한 이유와 차트 형상에 대해서 좀 일단 확인을 하셨다면은 대형주 네. 쪽으로 할 건데 현대차, 현대모비스 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요. 모비스예요. 현대모비스도 지난 시간에 눌림 구간에서 좀 매수를 하자 말씀 전해드렸었는데 34만 원 안 오고 34만 2,500원까지 눌러줬더라고요. 조금 아깝긴 합니다. 그래서 네. 종가 편입되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현대모비스 지금 최근 내 5거래일 동안의 흐름 보시면 어떻습니까? 네, 저는 이런 모습이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듭니다. 횡보. 박스권 내 횡보 형태로 지금 주가 조정 속도 5일 이동평균선 이탈하지 않는 선 내에서 강하게 버텨주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이제 대형주군들 산업군 내에서 적용 여부와 실제 매출들이 찍히고 있는 시점들로 넘어오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들 쪽에서도 관심도를 높여야 돼요. 특히 대부분 코스닥 쪽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차 그룹주 쪽에서는 현대모비스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보고 넘어갈게요. 앞에서도 반도체 얘기하면서 이 종목을 안 빼놓으셨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브로드컴 실적 향내에서 수혜받는 종목 삼성전기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우리가 삼성전기 며칠 전에 뭘로 리뷰했습니까? 유리기판 올라가면서 삼성전기가 올라갑니다. 맞아요. 유리기판 얘기도 있었네요. 반도체 이야기도 있네요. 자, 그런데 삼성전기는요. 로봇도 있습니다. 로봇도요? 로봇도 있어요. 삼성전기로 넘어가 볼게요. 네, 삼성전기요. 아마 삼성전기가 가장 안정적으로 우상향 만들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삼성전기 지금 현재 기준으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시면은 꾸준한 우상향입니다. 좀 높게 올라왔기 때문에 주봉 형태로 좀 바꿔서 볼게요. 주봉 형태로 좀 바꿔서 보시면은 자, 삼성전기가 최근에 골드만삭스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JP모건입니다. JP모건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대한민국 상장사들 내에서 이제 로보틱스로 수혜를 받는 종목들 전체적으로 국내 대한민국과 미국 종목들을 뽑았는데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기가 뽑혔고요. 추가적으로 해외에서는 AMD, 인텔, 엔비디아가 뽑혔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카메라 센싱 그리고 MLCC 유리기판 그냥 전반적으로 다 좋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최근에 올라온 상승 추세를 지금 강하게 빠르게 상단까지 올려 붙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부터 더 추가적인 상승 구간이 나오면 아마 오버슈팅 구간으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모습도 펼쳐질 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최근에 계속해서 우상향 만드는 종목들은 항상 박스권 추세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점을 좀 기억해 보시면서 삼성전기는 지금부터 추가 상승 나온다? 그럼 돌파 형태로 한번 매물 보셔도 괜찮겠다. 대형주 위주군으로 좀 노려보셔야 되고 코스닥 정책 보실 거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중소형주들은 지금 아직 키 맞추기가 덜 나온 종목들로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전해드리면서 순환은 계속 이어질 거예요. 로봇주들이 오늘 버티고 바이오주들이 강하다 보니까 2차 전지가 눌리잖아요. 네. 근데 또 재미있는 점은 2차 전지가 강할 때는 어때요? 바이오가 쉬어가죠. 아, 그런 이런 상관관계가 있다시피 전반적인 시장 내에서 지금 다들 함께 올라가는 천천히 올라가는 구간에 지금 위치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차 전지, 바이오, 로봇 이 세 가지 섹터는 계속 꼭 함께 들고 가셔야 된다는 점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또 2차 전지 계속 좀 눌릴 때 담아보려고 합니다. 2차 전지 또 대표 대장주 하나 더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잠시 후 공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안에서 또 새롭게 포트에 편입해볼 종목은 어디일지 한번 기대감 키우면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리뷰 한 가지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수익률 자체는 한미 반도체 6.7% 보여주고 있는데 내일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오늘 또 짚어주실 부분이 있다고요. 오늘 아침에 한미반도체가 좀 튀어 오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뭐 떴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네. 한미반도체가 왜 그렇게 관심감을 붙일 수 있냐면 우리가 계속 21일 이동평균선 이거 언제 돌파해요? 이 얘기만 계속하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오늘 돌파 시도했고 일단 안착한 상황입니다. 윗꼬리가 좀 일부 달려 있는데 한미반도체를 좀 한번 우리가 짚고자 한 거는 CT에서 최신 보고서가 나왔어요. 이제 3분기 실적이고 이번에 디램 사이클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왔고 하다 보니까 모두가 기대감 자체가 마이크론이든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든 다 좋아요. 마이크론도 계속 올라가고 대만 향 내에서 메모리 관련주들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했었던 게 뭐냐면은 2026년도 마이크론의 얘기입니다. 마이크론의 2026년도 HBM도 이미 판매 완판이다. 완판 얘기가 나왔어요. 26년도 건도. 그럼 뭐예요? 증설향으로 가는데 이 증설향 내에서 마이크론 파트너사 누구다? 한미반도체. 그래서 지금 한미반도체는 어디로 가든 좋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의외성에 좀 계속 주목을 하자라고 했잖아요. 삼성전자랑 할 수도 있어요. SK 하이닉스랑 특히나 이번에 계속 가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돈 많이 벌었잖아요. 한미반도체 장비 가격 굳이 낮출 이유 있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네. 자,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의외성이라는 호재 건수가 살아있고 안정적인 실적 개선에 대해서는 수출향이죠. 마이크론 향까지 붙어 있다는 점까지 기억해 보시면서 20일 이동평균선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또 추가적인 새로운 모멘텀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부장을 다룰 때 항상 강조해 주시는 한미 반도체, 그 안에 숨어 있는 키워드는 의외성 항상 강조를 해 주시니까요.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들어가 볼 종목도 한번 바로 만나볼까요? 2차 전지 안에서 저희가 또 새롭게 들어가 볼 종목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너무 새롭지는 않아요. 항상 좀 2차 전지는 대표 대형주들이 정해져 있고 삼성 SDI도 우리가 다음날 바로 갔잖아요. 맞아요. 개인적으로 차트 형상이나 아니면 기대치는 마찬가지인 종목입니다. 현재가 22만 1,000원에 포트 편입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대장주 하나죠. 포스코 퓨처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장주 중 하나예요. 포스코 퓨처엠 빠져놓을 수가 없습니다. 2차 전지용 양극재, 음극재, 전고체까지 다요. 네. 이 종목이 빠지면 안 되죠. 자, 삼성 SDI나 셀사들 전반적으로 수주 건수 확대와 관련된 뉴스들을 많이 받고 계신데 국내에서 유일하게 2차 전지 양극재, 음극재, 전고체까지 전부 다 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를 빼놓고는 2차 전지를 할 수가 없어요. 자, 2차 전지주들이 눌리고 있지만 저는 계속해서 눌림세에서 매수 사인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특히나 오늘 어제 눌림이 나왔다. 내지는 대표 대장주인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도 눌림세가 나왔을지언정 그 하락폭이 어떻다? 크지 않습니다. 내지는 추세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가볍게 눌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딱 없으신 분들께서 지금 편입하시기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뭐 다른 이야기들 뭐 많이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전고체 배터리 협력과 관련된 뉴스는 지금 최근 들어서 새로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북미 공급망의 확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글로벌 수주 건수는 확대될 겁니다. 탈중국 수혜권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3분기 흑자 전환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제부터 다시 중국의 리튬 가격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금리 인하라는 부분도 나왔기 때문에 QE 진행하면서 전반적으로 주식 시장의 훈풍만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원자재 시장도 지금 꿈틀거릴 가능성은 충분히 높아요. 금리 인하가 나왔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제가 계속 팔로잉하고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조범수 매니저 검색하시거나 네이버 밴드 들어오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네. ESS나 로봇 수요는 저희가 계속해서 짚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2차 전지 이 수요는 26년도까지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자, 차트 볼게요. 3거래일 동안 5일 이동 평균선 이탈 없이 가깝게 붙여놓고 있으면서 속도 조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접근하기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서 목표가는 좀 높게 잡을게요. 지난 고가 26만 5,000원이었습니다. 28만 원까지 목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18만 5,000원으로 추세 이탈하는 자리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바이오, 그리고 로봇 전반적으로 지금 믹스 비중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나아가시는 구간입니다. 로봇이 가는데 2차 전지가 빠질 수 있다 없다? 절대 없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하시면서 대장주들로 먼저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토끼가 3마리나 있는 포스코 퓨처엠 저희 포트에 새롭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럼 오늘장 남은 대응도 매일경제TV와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